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KAX의 채용 연계형 KDT를 운영하고 있는 안보람 매니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 스칼라가 사실은 AI 과정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칼라라는 이름 자체가 AI 과정을 의미했는데, 이번 모집부터는 클라우드 1기를 신규 런칭해서 이제 스칼라가 AI 과정과 클라우드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브랜드 네임으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선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스칼라 소개. 스칼라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직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커리큘럼, 네, 코스 세부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일정, 그리고 팀 프로젝트, 어떤 강사님이 하시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전 설명회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그 질문에 가장 많은 내용들이 채용 연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채용 연계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채용 연계 목적과 그리고 어떤 회사로 연계를 하는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가 사실은 24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이 스칼라라는 이름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는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입소문이 났나 봐요. 채용 연계가 잘 된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른 부트캠프와 좀 다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인지 이번에 그 자소설닷컴에도 저희가 교육 모집 홍보를 내보냈는데 거의 3일, 4일 만에 조회수가 2만이 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분들께서 많으니까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칼라는 K 디지털 트레이닝이고 신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이 직접 혹은 훈련기관과 협약을 맺고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기업이 직접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국비 지원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무료이고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내려놓고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또한 이 선도 기업으로서 운영하는 과정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SKAX라는 선도 기업이 직접 강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강의하고 운영하고 채용 연계까지 진행하는 인재 양성 원스톱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스칼라만의 좀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 스칼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내용, 그러니까 과정을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백이주 교수님과 이용우 교수님 외에도 5분의 교수님들이 더 계신데 모두 다 SKAX의 구성원으로서 프로젝트 경험이 20년이 넘으신 분들이고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품질의 교육 과정을 직접 만들었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 채용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많은 국비 지원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은 선도기업 프로그램들이 채용 우대까지는 하지만 본인의 회사로 직접 채용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유일무이하고 저희가 교육 종료 후에 우리 수료생에 대해서 SKAX와 저희 자회사인 에커튼 테크놀로지 서비스라는 회사에 채용을 직접 연계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AX 칼리지라는 거를 좀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요. SKAX라는 곳이 SI 사업을 하는 곳인데 왜 교육을 개발하고 직접 강의하나라는 것에 의문을 두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는 사내 구성원을 위한 교육 체계라는 AX 칼리지라는 학부 체계가 있습니다. 이 학부 체계 안에는 10개의 학부로 구성된 내용에서 AX 사업 수행에 필요한 대표 역량들로 구성된 교육 과정들이 꽤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내 구성원용 대학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학점 체계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학부별 커리큘럼의 퀄리티를 관리하는 학부장도 있고요. 저희는 한 8, 90% 이상이 사내 강사로 이 모든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노하우나 인사이트를 압축해서 이번 스칼라 과정으로 담아내게 됐고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커리큘럼인데요.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서 커리큘럼을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커리큘럼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스칼라 AI 서비스 개발 과정과 클라우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AI 과정의 목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SKAX의 소프트웨어 직무 1년차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직무 기술 수준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개발의 기초만 배운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AI만 배운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만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AI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풀스택을 전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데이터 AI인 만큼 이 데이터 AI에 대한 과정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직접 강의하시는 백이주 교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기를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AI 데이터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기술의 발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나온 기술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좀 목적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린다라고 하는 게 저희 과정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부트캠프나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혹은 전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아마 각각의 분립별로의 나열되어 있는 요소들은 아마 들어보셨고 아니면 전공하신 분들은 애지간히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그걸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돌려 말하면 그게 돈이 되는 기술이냐에 따라서 바라봐야 될 포인트, 해결해야 될 관점 등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과정 중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전달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LLM 시절을 만나면서 조금 분량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를 비롯한 많은 도메인에서는 니즈는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있어서 분석을 어떻게 바라보고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딥러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생성형 AI라고 타이틀은 구분되어 있지만 현존하는 용어는 그냥 AI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AI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비즈니스에 발을 붙이고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술 자체가 등장한 지 2, 3년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배워야 될 것들, 변경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과 손에 손잡고 한번 같이 나아가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AI 팀 프로젝트가 화면 제일 우측에 보이실 텐데요. 이 과정은 이제 끝나면서 한 8주간 프로젝트 형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팀별로 받는 이제 주제를 가깝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 과정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저희 스칼라 AI 과정은 기술을 배우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AI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를 치고 싶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AI 데이터라고 하면 내가 AI의 기술을 만드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 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불러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대학교의 교수님 하면 20년 전에 만든 컨텐츠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교수님들은 매번 세미나 가시고 매일매일 기사를 확인하시면서 저희 훈련생들한테 공유할 만한 내용들을 슬랙으로 전달해드리고, 최신 기술을 그대로 서비스에 반영하기는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기술들의 그런 기능적인 요건들을 한 번씩 더 안내해드리고 이런 것도 나왔다라고 소개도 해주시고 굉장히 트렌디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1월 6일에 시작되어서
6월 24일 수료식까지 걸쳐 한 908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육 종료 일정은 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군요. 올해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 말씀드리는 거고, 대체적으로는 예정된 종료 일정에 끝납니다. 그리고 정규 교과목 외에도 월별로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월별 특강은 SI업에서 하고 있는 이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각각의 통신, 유통, 그리고 뭐 클라우드 혹은 제조 이런 데서 업무를 하시는 저희 AX 구성원들이 직접 오셔서 프로젝트 사례들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본인이 소속된 조직의 소개, 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특강 세션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 특강, 면접이나 자소서 클리닉 혹은 자소서 특강 이런 것들을 아까 소개해드린 정대령 팀장님께서 예전에 채용도 해보시고 정말 오랫동안 면접관으로서 활동을 하셔서 노하우를 담은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런 특강들 이후에 AI 팀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과정 종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프로젝트는 중간 점검과 최종 발표,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 주제가 무엇에 대해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여러분들의 자유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SKAX의 AI 사내 혁신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AI 관련 부서 혹은 저희의 주변 부서로부터 주제를 발휘받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는 방식과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고 싶은 주제가 없다라고 하면 자유주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팀은 대략 6명 수준으로 구성하는데요. 팀 규모는 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좀 조정이 될 수는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에 2기 때 진행했던 주제인데요. AGS라고 해서 저희가 해외의 개발 운영 조직과 협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같은 언어를 쓰는 국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AGS와 협업을 위해서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협업 상황에서 AGS에 특화된 영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 플랫폼을 개발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 기반 UI 테스트 자동화인데요. 이거는 IT 프로젝트 수행 조직에서 발의를 했고, 요구사항들이나 페인 포인트들도 이렇게 정리돼서 저희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테스트 시나리오의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들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해서 사내 혁신 과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과정의 세부 구성인데요. 클라우드 유선 지향점부터 말씀드리면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융합 기술 함양을 목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도 해보는 그런 전주기 학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펀더멘탈에 대한 기초를 다루고요. 그리고 데이터 AI에 대한 과정,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200시간이 조금 넘는 상태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는 미니 프로젝트와 팀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클라우드의 한 가지 AI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미니 프로젝트가 웹 서비스 개발과 웹 서비스 고도화 이렇게 쭉 이어져서 진행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과정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교수님인 이용우 교수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칼라 클라우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 최신화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배우는데 이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화한다는 것은 현재 가장 필수적인 기술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의미인데요. 크게 우리가 바라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큰 덩어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나눠서 좀 더 유연하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인 M에 관련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과 운영에다가 지능화하기 위한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한 AI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클라우드 과정은 클라우드 관점의 중심에서 이 세 가지 기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걸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스칼라 AI와 스칼라 클라우드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칼라 AI라는 것은 AI 중심으로 AI 서비스를 실행 운영하기 위한 사일로 기본적인 기능들을 아키텍처 구조를 잡는 거를 목표로 한다면, 이 클라우드 쪽 스칼라 클라우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기술을 아울러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어필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교육 일정인데요. 클라우드 교육은 AI보다 길어요. 그래서 똑같이 6개월이긴 하지만 950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올해 연말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남들보다 조금 하루 빨리, 네, 2026년을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어, 12월 29일에 시작은 하지만 말일에는 제가 조금 일찍 끝내드려서 4시간만 수업을 하고 끝납니다. 네, 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도 AI랑 마찬가지로 매달 특강이 진행되고요. 특강은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문가분들, AI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현업의 사례를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2회 정도의 취업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라우드도 팀 프로젝트는 저희 현업부서에서 주제를 발의받아서 AI나 클라우드 사내 혁신 관련 주제를 메인으로 하고요. 그 안에는 아마 협업, 생산성 향상 서비스라든지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자유 주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네,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AI와. 그다음에 강사진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강사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SKAX에 재직 중인 현직 전문가가 전체 과정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어, 이번 저희 스칼라라는 과정을 브랜딩하면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사내에서 별도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선발을 거쳐서 총 7분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다양한 직무와 경험을 가진 전문성 있는 분들로 모셨기 때문에 저희 스칼라 과정에서 각 영역의 전문가 분들께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강의들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아키텍트, 클라우드, 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 있는 사진은 실물과 다를 수 있음에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실제로 오리엔테이션에 오시면 소개를 해드릴 텐데 못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함과, 네, 성함과 여기 있는 사진을 빼고 실제 사진으로 대체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채용 연계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정대령 팀장님께서 가장 자세하고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서 바톤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령 팀장님. 네, 제일 어려운 부분만 저한테 설명하라고 하네요. 채용 연계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고, 그리고 실제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채용 연계, 구체적인 방식 설명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를 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스칼라 1기, 2기 이렇게 저 같은 공간에서 저희 함께 호흡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전공이나 학점, 자격증, 저희 스칼라 과정 준비하면서도 공모전, 그리고 각종 대외 활동 나가고 있는 거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소위 이 스펙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회사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자면은 회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입구성원의 충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신입사원을 선발을 한다면은 우수한 신입 탤런트를 선발하고 싶죠. 그러나 그 선발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천 장의 자소서를 읽어봤지만 실제 자소서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서류 전형만으로 자신이 없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SKCT라고 하는 어, 아, 뭐 언어, 뭐 자료 해석, 창의, 수리, 뭐 수열, 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죠. 근데 그걸 잘 푸는 사람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 면접을 보죠. 근데 면접을 잠깐 한 30분 보고 정말 뛰어난 사람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 전체적인 신입 탤런트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핏한 사람을 찾아내기 쉽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채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대학교에서 배운 것은 업무 현장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서 시간과 예산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KDT가 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됐고, 아, 이런 좋은 툴이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직접 육성하고 채용하자라고 채용 전략 자체를 바꾼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AI 개발자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문 과정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어떤 신입 탤런트 군과 가장 핏하다고 생각해서 요게 뛰어들게 된 거예요. 저는 공채 프로세스를 엑스레이에 비유한다면은 저희 스칼라는 약간 MRI라고 생각돼요. 6개월간 여러분과 이 저희 스텝진이 함께 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의 어떤 보유 역량,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 채용 연계 회사는 저희 본사와 저희 자회사인 에커튼 테크놀로지 서비스 회사예요. 아마 홈페이지에서 보셔서 아시고 계실 거고요. 채용 연계 규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1기와 2기에서도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직접 채용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는 1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가고 있는데요. 전체 90명을 모집해서 마지막까지 수료한 분이 84명인데 그중 70% 정도를 직접 채용을 했거든요. AX와 ATS.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배치를 받아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파저티브한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긴 기간 동안에 AI 과정을 거쳐서 현업 배치 받으신 분들이 실제 현직자보다 훨씬 AI를 잘 개발한다는 그런 피드백이 사방에서 들려와서 결국 2기가 종료되기 전에 실제 지금 채용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어, 그런 점에서 저도 이 과정이 정말 좀 보람되기도 하고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는 AI 개발자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채용을 하고 싶다라는 것에 어떤 접점에서 잘 설계되고 앞으로 당분간은 AI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AI 개발자 그리고 AI와 클라우드까지 할 수 있는 개발자는 더더욱 시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도 현직자로서 경력사원으로서 AI를 개발하고 또 클라우드까지 잘 아는 사람을 시장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정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90명, 3개 클래스로 시작했었거든요. 그중에 84명 중에서 59명이 직접 채용됐고, 물론 AX에 모두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나머지 한 15명 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어, 유수한 다른 타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2기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요. SKAX는 상반기에 이미 일반 공채를 다 진행했습니다. 신입사원 공채는 완료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칼라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경영층에서도 어,
일반 공채 중에서 스칼라 출신의 어떤 퍼포먼스가 탁월하다는, 저는 약간 공채를 일반 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칼라는 해병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명성이 알려지면서, 아, 2기만을 대상으로 특별 전형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서류는 그냥 통과시켜줬고, SKCT 시험을 쳐서 다음 주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마 1기 보다 더 많은 분들이 2기에서 채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 대한 소개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AX는 아마 여러분들이 SK CNC라는 회사로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6월 1일부로 SKAX로 3명을 변경했고요. 글로벌 탑10 AX 서비스 컴퍼니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빙 AX 컴퍼니가 되자라고 지향점을 갖고요. 사내에 있는 모든 어떤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문화를 다 AI로 바꾸고 있습니다. 고객의 AI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AI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흉내만 내는 doing AX가 아니라 being AX 회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AI로 대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하는 AI와 클라우드, 디지털 팩토리,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고객의 AI 혁신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ATS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ATS는 AX의 자회사예요. 디지털 팩토리, 차세대 ERP, AI, ESG, 클라우드 각종 IT 서비스 영역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뭐 에너지, 커머스, 다양한 신성장 사업에서 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IT 서비스에서 글로벌 업체와의 파트너십 기반으로 다양한 선진화된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접목하고 있고, CNC 이외에도 각종 그 해외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컨설팅과 뭐 브릿지 엔지니어링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으니까 제가 앞전에서 막 설명이 너무 길었나 봐요. 과정 운영 그리고 FAQ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1기는 652시간 대신 올해 12월 29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31일은 4시간만 하고 종료합니다. 네. 그리고 AI 3기는 908시간 진행이 되고 1월 6일에 시작을 합니다. 주중 교육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데이 교육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고요. 저희는 본사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구내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고 4개의 메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오리엔테이션 때 자세하게 안내드리고요. 그리고 100%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학기 과정이 있으시다면 저희 스칼라에 입과하실 때는 모두 다 종료하셔서 졸업을 하시거나 혹은 휴학하시거나 졸업 유예이거나 혹은 3학점 정도 온라인 과정을 수업하실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진행 장소는 저희 말씀드렸던 성남시 분당구의 SKAX 본사 교육장이고요. 반드시 통학이 가능해야 하고 저희는 기숙사를 미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자역 바로 앞이니까 통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점도 네,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스칼라의 베네핏을 말씀드리면 교육, 교재, 실습비가 모두 전액 무료이고요. 물론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일체의 교육에 드는 비용이 무료인 거고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시는 분들은 유료로 하셔야 되는데 유료로 하기에는 1,500만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네, 그런 것들은 저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꼭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 최대 31만 6천 원까지 훈련 장려금이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점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의 담당자분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제공해드리고 노트북과 모니터를 교육기간 내에 대여해드리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장비는 없습니다. 강의장은 10시까지 야간 개방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수료하면, 그러니까 수료 기준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80%의 수료 기준이 아니고 팀 프로젝트 완료 시점까지 모두 다, 네, 완주를 하시면 그때 저희가 SKAX에서 인당 100만 원의 수료 축하금을 지급드리고요.
프로젝트 우수팀 상금 지급도 해드리는데, 이거는 최우수팀, 우수팀 이렇게 해서 총 750만 원의 상금을 팀에게 제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AX의 채용 전문가의 취업 지원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 피드백 등 모의 면접 코칭 등이 진행되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선발에 관한 내용인데요. 질문을 보니까 지원 자격이나 역량 수준이나 아니면 선발 프로세스, 지원서 작성 방법 여러 가지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퀵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자격은 학력 및 전공 무관이고 저희가 나간 웹 포스터와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졸업자나 아니면 26년 졸업 예정자이거나 26년이라고 하면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비전공자 지원이 가능한데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력과 전공이 무관하고요. 대신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하고 현재 KDT를 수강하시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뒤에 Q&A를 통해서 풀어드리실 텐데요. 아마 저희 지원서 작성할 때도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여부와 잔액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서 체크하는 문항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따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내가 아직 졸업 예정자라 하더라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많이 남아 있다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과 내가 학업이 겹칠 경우에 학기 또는 직장 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서류에서 저희가 탈락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학기가 남아있거나 졸업 유예이거나 그러신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학점의 온라인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교육 이수 후에 SKAX 또는 자회사 입사 사유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병역 피일 또는 면제자, 그리고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선발 프로세스인데요. 선발 프로세스는 지원서 접수 이후에 서류 검토를 거쳐서 SKCT 응시 대상자에게 연락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고요. SKCT를 통과하신 분들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여기서의 SKCT는 인지검사가 아니고 심층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SKCT 인지검사 하면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돌아서 선뜻 지원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은 보지 않고 심층 검사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인성 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응시 기간 중에 온라인 자율 응시를 하고 4개월 이내에 SKCT에 응시한 경우에는 기존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재응시는 어렵습니다. 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면접은 12월 첫째 주 예정인데요. 이 앞에의 전형들이 모두가 통과가 되면 면접을 12월 첫째 주에 볼 예정이고요. 면접자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 메일이 나갑니다. 그리고 면접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2인 1조로 30분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합격 안내는 저희가 12월 3주차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총 모집 인원은 120명입니다. 여기에 예비 합격자를 별도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서 작성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인적사항부터 자기소개서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지망과 2지망을 분별해서 내가 가장 희망하는 과정을 1지망, 그 다음 2지망으로 선택해 주시고, 나는 한 개의 지망, 나는 클라우드 과정만 듣겠다라고 하시면 클라우드 과정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정보는 모두 다 필수 항목에 한 개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한 개의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에 지원 경로만 채용 공고,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원했다면 채용 공고 지원, SK 구성원 추천이라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력 경력이고요. 학력 기재 시에는 26년 2월 졸업 예정인 경우 재학 상태를 졸업 예정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최종 학력으로 나타납니다. 최종 학력이 대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26년 2월 대학교 졸업 예정이라고 하면 최종 학력이 대졸로 표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의 경력은 아르바이트가 아닌 인턴 경력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아르바이트 한 것이 IT와 관련한 것이라면 당연히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상 자격면허 어학 등 기재해 주시고 자격면허에 굳이 운전면허증은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운전면허증이 IT 개발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자격증 이거 하나라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넣으셔도 되지만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 교육이나 아니면 IT와 관련된 내용들을 네,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면 그 부분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면 그냥 없어도, 네, 무방합니다. 다음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경험기술서와 자기소개서인데요. 우선 경험기술서가, 어, 기술 활용과 그리고 네. 기술 활용해서 개발 언어, 개발 환경,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AI 데이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 경험이 있는 개발 언어 활용 수준을 상중하를 함께 기재해달라고 했으면 이렇게 파이썬, 가로열고 상, 자바, 중, 자바스크립트 중 이런 예시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내용과 상중하의 척도는 아래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 활용 항목별로 좀 다르니까 이 점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 등 자기소개를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지원 동기도 아래에 체크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꼭 참고해서 지원 동기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발 언어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팁들을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설명드리면 개발 언어 관련 경험들이 이렇게 좀 기술 적응력이나 최적화 경험들 좀 구체적으로 내가 개발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없는데 굳이 이거를 막 GPT를 사용해서 하시면 저희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GPT의 도움을 받는 건 괜찮지만 내가 없는 것들을 지어낸다면 면접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걸러내기 때문에 면접 질문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는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게 자신만의 경험과 근거가 담긴 강점이나 약점이 드러나도록 좀 솔직하게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면접 때 질문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무나 일반적인 글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신입공채 지원서 작성 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교육 훈련생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매우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부족한 역량이 보이지만 학문적 호기심이나 끈기 있는 학습 태도로 그 부족한 역량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 굳이 못하는 것을 잘하고 관심 있고 잘 알고 있다고 포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하고 구체적인 것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지원서 작성 방법 중에 저희 추가 자료란에 보면 여기 내일 배움 카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급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1원이 있어도 잔액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잔액을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교육 수강 이력도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만약에 국취제를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국취제 상담하시는 분께 국취제 도중에 스칼라 과정을 들을 수 있는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니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FAQ까지 네, 숨도 안 쉬고 말씀드려서 저도 너무 네, 좀 숨이 가쁘네요. FAQ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원 자격, 역량 수준, 그리고 모집 프로세스, 채용 연계, 커리큘럼인데 앞서 비슷한 내용들은 다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질문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공식 카카오 채널인 스칼라를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학력과 전공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학력과 전공에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공고에 기재한 대로 학력과 전공을 보지 않고요. 그럼 무엇으로 지원자를 판단해서 선발하는가 궁금하실 텐데 지원서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별도로 드렸는데요.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비전공자고 개발이 생소하다면 내가 없는 걸 포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배경 지식이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끈기와 성실한 태도로서 그걸 이겨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가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하지 못하는데 아까처럼 억지로 꾸며내서 면접 때 답변을 못 하시면 저희는 그것을 진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를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IT 전공자이거나 유사 전공자를 저희가 희망하고요. 만약에 내가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 IT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도를 공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점을 어필하셔서 면접 때 좀 더 상세하게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전공자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어,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유사 질문도 있었어요. 비전공자는 학부생 수준에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지, 사전에 학습하고 오면 좋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없어도 저희가 합격하고 교육 들어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안내드리는 뭐 기시나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데이터 기초 과목 등을 별도로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 아마 용어들이 조금 익숙해지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충분히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끈기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전공 분야가 AI 경량화 같이 생성 AI가 메인이 아니어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유사 질문으로는 데이터 분석가를 지망하는데 AI나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이 부족해도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보다는 백이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저희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좀 로봇처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음, 그 누구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글쎄요, GPT만 알까요? LLM만 알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모습은 아까 과정 소개 드렸던 것처럼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회사 입사하셔서 1년 차가 보여줄 수 있는 파워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1년 차한테 기대하는 건 뭔가 너는 이걸 해봐, 이걸 개발해봐 라고 했을 때 오, 저 다 할 줄 압니다. 뭐 소위 뭐 1인분을 한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1년은 입사하고 1년은 지옥과도 같을 겁니다.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선배한테 붙는 것도 쪽팔리고 쟤는 왜 나보다 잘하지? 라는 뭐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럴 건데 저희 SKAX에서 기대하는 1년 차의 모습은 그냥 그 1년을 온전히 귀를 열고 두 다리를 쭉 펴고 버텨줄 수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걸 할때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무슨 기술이나 걸 말을 할 때, 아, 맞아. 나 그때 그거 들었어. 맞아. 나 그때 스칼라 때 그거 한번 손가락으로 해봤어. 라고 하는 정도면 사실 저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동료와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은 진짜 부서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정 중에 오셔가지고 정말 엄청난 발전을 보이셨던 작곡가 출신의 저희 언니라고 정말 저희가 많이 표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도 열심히 동료분들과 으쌰으쌰 하셔서 저희 입사하셨어요. 그리고 화공, 생명, 식품공학 정말 뭐 전공 분야로 치면 어마무지합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삼전에도 가시고 뭐 아니면 저희 경쟁사에도 가시고 그리고 이기 중에서도 이미 비전공자신데 저희 건물 옆에 있는 두산 땡땡에도 들어가시고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혼자서 다 알려고 욕심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전공자분들이나 아니면 IT의 AI 전공자가 아닌 분들, 그분들께도 좀 희망이 되었는지. 진짜 그 작곡가
석사까지 하신 분인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저희 스칼라 들어오셔서 취업까지 하셨어요. 지금은 ATS라는 개발을 하고 있는, 네, AI 지금 모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취업해서 저희 가끔 놀러 오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분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고, 네, 다른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해냈는지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반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AI 쪽 진로는 석박사 출신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학사 출신으로도 가능한지. 네. 그리고 AI 개발 직무 시 대학원 진학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백유주 교수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시면 고정 질문 몇 개 중에 하나예요. 정말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이 질문 받으면 이제 첫 답변은 이제 저도 거의 로봇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과연 석박사 진행하고 나시면 취업이 될 보장이 있으시냐고.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기술이 너무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지금 그거에 대한 반증이 주식으로 보이고 있죠. 벌써 반도체주는 불장이라고 할 정도이고, 뭐, 어디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못하는 시절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소위 SK는 뭐 학벌빨 아니냐라는 말이 있다고도 저도 들었지만 글쎄요. 이런 시대에 그 학벌과 석박사라는 그 시간이 과연 여러분들의 채용을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빠른 시간 안에 현재 트렌드를 이해하고 내 손가락 관절에 붙여서 어떻게 비즈니스에 써먹을 수 있는지를 빨리 머리를 굴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시절에 맞는 스텝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만큼 여러분들 투자할 여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기회가 좋을 때 저희와 함께 손에 손잡고 빨리 달려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저희 입사하셔서 석박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학교의 네임 밸류보다는 더 높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고 부르는 그런 데에서 석박사 하십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는 한 번 더 고민하시고요. 우리 그냥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돈이 되는 길로 빨리 가는 게 우리가 더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말해서 살짝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맞는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빨리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술을 배워서, 역량을 배워서 손가락 관절에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력이 있어도 상관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 아니면 커리어 전환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유사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경력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1, 2기에도 전 직장 경력을 살려 AI 분야로 확정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는 이제 제조 설계 직무에서 AI 직무로 전환하신 분들도 있고, 전혀 다른 직무에서 AI 쪽 직무로 전환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KDT라는 제도상 훈련 참여 시점에는 그 개강일 시점에는 고용보험이 미가입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근무 중이라면 합격 발표 직후에는 휴가까지 모두 소진하고 빠르게 퇴사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교육 개강일 시점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입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에 기준으로는 퇴사 후에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한 3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리고 아마 저희가 연말에 교육을 시작하니까 회사가 신고를 늦출 경우에는 최대 2주까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스칼라에 지원하는 데는 이런 규정 외에는 경력자는 무조건 네. 다음에 클라우드 과정과 AI 과정의 커리큘럼의 가장 큰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둘 다 풀스택 과정이고 둘 다 AI와 클라우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저희 전문가인 이용우 교수님께
바톤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클라우드 과정하고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커리큘럼 자체를 보면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과정에서 차이점은 어디다가 좀 더 중점을 두느냐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일단 스칼라의 AI 과정은 AI 업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과정은 AI를 포함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구조화되기 위한 기술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만든다고 치면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 클라우드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깔고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기 위한 환경 전체적인 구조, 그다음에 우리가 24평, 31평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표준화시켜주는 과정을 클라우드에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실제적인 각 집별로 내부 인테리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테리어를 만들기 위한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I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I 업무 서비스를 개발한다. AI라고 하면 인테리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구조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스칼라 AI에서도 보면 백엔드나 프론트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데브옵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달하기 위한 체계들도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칼라 AI에서는 반대로 전체적인 구조와 아키텍처를 잡고 그 안에서 각각의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평형을 맞춰서 그들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요소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커리큘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음, 네네.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박수와 폭죽과 하트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네. 아파트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설명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볼까요? 데이터 분석부터 웹 서비스 런칭까지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AI 트랙과 클라우드 트랙 중 어떤 트랙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용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약간 고민은 좀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보면 데이터 분석하고 ML 개발하고 웹 서비스를 개발해 본 사람이 클라우드에 관심이 많다면 클라우드에 오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지만 전체 완벽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이라든지 이쪽 데이터 분석 쪽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 클라우드 쪽에 오신다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반면에 자기가 했던 이 경험들을 스칼라 AI 쪽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사실은 반대할 수 있지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을 자기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겠죠. 특히 데이터 분석이라는 ML 같은 경우 플러스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제너레이션 AI 쪽까지 커버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한층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랙 어디든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솔직함과 사심이 가득 담긴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클라우드를 마음속으로는 더 추천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저도 더 배우고 싶은 것이 많으시다면 클라우드 트랙을 추천드리고, 네.
웹 서비스를 배울 때 동적 HTML도 배우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 동적 HTML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단순히 정적인 페이지가 아니라 백엔드와 데이터를 좀 주고받는 동적 웹 서비스 구현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 저희 커리큘럼 상에도 보실 수 있지만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통해서 웹 동작 원리를 익히고 그리고 스프링부트랑 패스트 API 등을 통해서 서버와 데이터가 연결된 움직이는 페이지를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서버에 전달이 되고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는 흐름을 직접 코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보다 이제 기능 구현이나 API 연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보기 좋은 멋있는 웹사이트보다는 실제로 동작이 가능한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배웁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SKAX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나요? 아, SKAX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왜냐면 저희 스칼라도 채용 연계 과정이기 때문에 SK 커리어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SK 커리어스는 동일 기간에 SK 멤버사들 중에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개의 공고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죄송한 소리지만 불합격하셔서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다른 곳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KAX나 하이닉스에 이미 지원한 상태라면 어디인가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신 후에 스칼라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떨어지시는 게 좋겠죠. 네. 25년 하반기에 SKAX 채용에서 SKCT 시험에 탈락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4개월의 기한인데요. SKCT 시험을 치른 지 4개월이 넘어야만, 만으로 4개월이 넘어야만 스칼라 지원 시에 SKCT를 새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하반기 신입공채의 날짜를 봤는데 6월 28일에서 7월 2일 사이에 SKCT를 시행했으니까 이번 스칼라에서 새로 응시하시면 네, 이전 결과 무관하게 반영되니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서요. 네, 무관하게 반영되니 걱정 말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8월 졸업 예정자인데 학교는 가지 않고 한개 수업만 들어도 됩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줄였는데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셨어요. 이럴 경우에도 시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VOD로 시청하는 온라인 수업 혹은 줌과 같은 비대면 수업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칼라 수업 종료 후나 아니면 주말에 집에서 학습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시간 중에 학과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규 교과목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교육장 내에서의 학습이 주변 훈련생들에게 의도치 않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지금 질문 주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수업이나 스칼라 교과목 수업 중에 실시간 비대면 수업인 경우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DT 수강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능한가요?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직무 유형의 과정을 들었는지, 또 언제 들었는지, 내일 배움 카드의 유효기간과 잔액이 남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 조건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이전 KDT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 탈락한 뒤에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현재 KDT 과정을 수강하지 않아야 하고요. 기존의 직무 유형이 다른 과정을 들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직무 유형의 KDT를 들었다면 본 스칼라에서는 AI 과정은 수강이 불가하고 클라우드 과정은 수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존에 클라우드 KDT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면 스칼라에서는 AI 과정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조건으로 네일 배움 카드의 유효기간과 잔액이 0원 이상으로 남아 계셔야만 네, 카드 재발급 없이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이후에 이제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스칼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저희가 어필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요.
이게 그저께 종료한 SK AI 서밋 행사인데요. SK 그룹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AI 행사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주관하는 AI 행사 중에서도 탑3 안에 꼽히는 AI 서밋입니다. 이 서밋 안에 이 앞단에 이 부스들이 보이실 텐데요. 가장 입구에 배치되어 있는 이 부스들이 스칼라 1기 수료생들이 프로젝트 기간에 만든 서비스를 여기서 시연하고 있는 거고, 이분들은 SK에 입사하셔서 신입사원으로서 여기 서밋에 참여하신 거고요. 이분들께도 되게 좋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신임 사장님께서도 방문하셔서 스칼라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시면서 좋은 말씀 나누고 가셨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스칼라처럼 좀 뜻깊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과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 함께 6개월 동안 좋은 추억 플러스 좋은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에 스칼라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 모집 마감이 11월 17일 월요일 23시 59분입니다. 그래서 SK 커리어스 혹은 자소설닷컴에도 배너가 있고요. 그리고 스칼라 홈페이지 scala.co.kr 여기를 들어오셔서 어플라이를 통해서 커리어스로 이동하셔서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SK 서밋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함께 토론 패널로서 참여해 주신 정대령 팀장님, 백이주 교수님, 이용우 교수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